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오늘은 3ds Max 2017 그리고 .1에 추가된 신기능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3ds Max 2027 인터페이스고요. 첫 번째 달라진 부분은 이 그리드 색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즈,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 가셔서 컬러 항목에 뷰포트가 아니라 여기 그리드 있죠? 그리드로 가시면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플러스 방향이 어딘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뷰포트 왼쪽 하단에 있는 축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으로 색깔을 각각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밝은 색은 플러스 방향, 어두운 색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리드에 5개 그리드마다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이게 플러스 방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드 한 몇 개 정도 되는구나 라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쪽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을 이용해서 오토데스크 로고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스플라인 챔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챔퍼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이 갖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 반경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균일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은 이렇게 아주 작은 호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Use Fixed Radius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이걸 누르는 순간 보면은 모든 이 커브가 동일한 크기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4인 원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현재 이제 어마운트 값 같은 경우는 이 used fixed radius를 클릭하는 순간 반지름 값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지름이 1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반지름 4를 적용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4인 원이랑 똑같은 곡선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자, extrude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자그마한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익스트루드 디렉션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한 10 정도 익스트루드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서 움직이시는데 하는 방법은 익스트루드 디렉션을 클릭을 하시고 로테이트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로테이트가 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선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디렉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분리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분리 모디파이를 적용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데, 분린도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분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가까이 있는 정점을 자동으로 머지를 시켜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이제 익수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추가적인 면이 생성되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끔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베벨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스마트 베벨 같은 경우는 이게 버텍스가 어디 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이 에지들의 베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텍스가 가까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벨을 매기게 되면은 상당히 얇은 베벨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베벨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 이전에 했던 불리언 오퍼레이션에 있었던 그 엣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셀렉션에서 from 스택이 아니라 셀렉트 엣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엣지, 아까 이제 분리네 했던 것만 엣지가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좀 약간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모델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베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은 버텍스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벨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는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베벨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두께를 설정을 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벨을 하는 중간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이에 면들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원본 자체에 버텍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이 생성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일이 지울 필요 없이 이 스마트 베벨에 있는 옵션 값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옵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컷백 릴렉제이션 하단에 보면은 웰드 어퍼싱 아크가 있고 웰드 올 아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면을 좀 약간 뭉쳐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컷백 릴렉제이션은 좀 약간 베벨을 좀 더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쓰는 맥스 같은 경우는 2027.1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모델을 2027 탑 버전이 아닌 2027 버전에서 했을 때는 면들이 좀 사라지고 약간 불안정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0.1 버전에서 그 불안정한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 옵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옵션 값들이 너무 확 바뀌어서 이제 좀 약간 티가 안 나는데, 이걸 통해서 약간의 이 베벨이 됐을 때의 이 간격을 조금 더 균일하게 아니면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버텍스를 머지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베벨을 적용을 했을 때 이 곡률이 들어가기 위해서 적용되는 이 아크, 그러니까 이런 곡률들 있죠. 이것들이 생성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 방향들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약간 개념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곡률, 이쪽에 있는 마주보는 이 곡률에 마주보는 곳만 머지를 할 것인지, 여기 전부 다 여기에 생기는 곡률, 여기 생기는 곡률, 여기 생기는 곡률, 이 모든 곡률에 내 버텍스를 머지를 할 것인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물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값들을 좀 처리를 하면은 추가적인 작업 없이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개의 선들을 좀 많이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치값을 조금씩 하면서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올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조금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0일 때 여기도 이제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테스트할 때 한 0.2까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깔끔히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좀 올린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새롭게 만든 이 베벨에 있는 정점들이 많이 뭉쳐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약간 주의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위에 있는 옵션도 살짝 한번 건드려 볼게요. 1을 넣었을 때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넣었죠. 하지만 1을 넣었을 때는 보면은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정점들이 많이 뭉쳐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값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옵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 밑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버텍스를 좀 약간 뭉쳐주는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거는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버텍스를 좀 약간 뭉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좀 있으니까 좀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베벨 같은 경우는 맥스와 마야의 이번 버전에 동일한 알고리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브젝트와 똑같은 옵션을 맥스와 마야에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벨로 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거 이제 바로 쓸 수는 없겠죠? 이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리토폴로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 버전이 2026 버전에서는 플로우 리토폴로지, 즉, 오토데스크 클라우드로 리토폴로지를 보내는 기능이 이 밖에 메뉴가 위치를 했는데 2027 버전부터는 이제 그 기능이 완전히 맥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어야 할 곳에 다시 포지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풀의 플로우 리토폴로지 1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뭐 하는 방법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밋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리토폴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버전도 그렇고 이전 버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성능면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7 버전에서는 이전보다는 이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오픈 플로우 잡 모니터를 통해서 계산된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계산이 완료되면은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결과물은 좀 약간 여기 있는 면이 좀 약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헬퍼에서 필드 헬퍼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볼륨 모디파이어라든가 그런 쪽에서 영향 주는 그 구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헬퍼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퍼를 만들고 헬퍼 모양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박스 형태라든가 스페어 아니면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됐고요. 그다음 펄어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부드럽게 적용될 것인지 요거는 이제 아예 펄어프가 없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그냥 펄어프를 먼저 설정을 하고 사이즈를 두 번째로 설정하는 게 좀 더 편하게 크기를 설정하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볼륨 셀렉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셀렉트에서 이 볼륨이 적용되는 구간을 여기 있는 헬퍼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셀렉션 하는 부분은 버텍스로 해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구체에는 빨간색, 즉 100% 영향을 받고 안쪽 구체에서 노란색 구체로 가는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에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필드 헬퍼에 따라서 볼륨 셀렉션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한번 효과를 넣어보는데 노이즈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즈도 요번에 새롭게 노이즈 플러스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노이즈 플러스는 이전 노이즈랑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전 노이즈는 약간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노이즈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였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노이즈가 생길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프랙털 노이즈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이즈 양이라든가 적용을 옵션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노이즈와 노이즈 플러스에는 좀 약간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랙탈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노이즈 플러스까지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헬퍼를 이용을 해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헬퍼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ds Max 그리고 마야 이번 버전 2027 버전에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스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 상단에 여기 로그인 정보 옆에 보시면은 오토데스크 로고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는 1차적으로는 헬프 파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 물어보시게 되면은 AI가 관련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베베를 물론 이제 한글도 됩니다. 고 저는 이제 스마트 베베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가 헬프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마트 베베를 어떻게 쓰는지를 친절히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저번에도 오랜만에 이제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하는 방식을 알려주었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맥스나 마엘을 쓰시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경고라든가 에러가 뜨게 되죠. 그 정보들을 긁어다가 여기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에 올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오류라든가 경고는 왜 뜨게 되고 그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여기 상세히 알려줍니다. 현재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테크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크 리뷰는 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에 다양한 AI 기능이 탑재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맥스에서는 또 아주 작은 업데이트들이 모디파이어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계속 포함되는 것은 3ds max의 이 퍼포먼스 쪽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은 상위 버전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